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요일 아침을 맡은 일요시사의 김은혜입니다. 조국이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이 통화를 하면 외압이지만 남편 조국이 통화를 하면 인륜이라고 합니다. 또 밤사이에 갈라진 조국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국민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로 두 쪽으로 갈라진 나라, 그 출구는 없는지 오늘 일요시사에서 1시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요, 일요시사 첫 대담으로 좌표와 정답을 보여주시는 구단이 나와 계십니다.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 이 자리에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보통은 금기월래라 해서 금요일날 지역구 가셨다가 월요일날 오시는데 오늘 일요일에 여기 계시는 걸 보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혹시 일요일 방송을 이상하죠. 어떻게 쓰게 될까요? 이상하죠. 제가 일요일 날 네. 오전에 방송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네. 월요일 저녁 방송하는 MBN 판도라 4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네. 차편이 없으니까 네. 새벽 1시 고속버스로 출발해가지고 5시에 네. 새벽 5시에 목포 도착해서 어제 하루 종일 목포에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돼서 지금 가을의 페스티벌 네.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야, 그런데 네. 사실은 김은혜 앵커와 MBN의 그런 우정도 있지만은 네. 제가 일요시사 네. 첫 출연의 영광도 있지만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만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해서요. 저희가 그러면 첫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서초동을 보시면요. 이 도로 하나를 두고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실상 배치나 다름없는 형국이었는데요. 일단 이 서초동에서의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목소리의 국민들, 그리고 집회, 반대 집회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이 애국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청문회 전이나 청문회 당시나 지금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네. 개혁의 방점을 찍고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 네. 어제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인 네. 그 인파는 국민의 민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애증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은 검찰에 대해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사가 과잉이다, 지나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네. 하는 인파가 100만 이상이 모인 주최 그걸 측 주시해야 주사. 됩니다.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고 또 공정한 네. 신속한 검찰 수사를 해라. 그렇지만 국민의 민심을 보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한 민심만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 모이는 소위 조국 반대의 민심도 보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네. 과연 민심은 어디에 있는가? 서초동에 있는 민심도 민심이고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도 민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래도 어제의 이 모이신 분들을 보니까 주최 측 추산은 150만이라고 하고요. 200만이라고도 하고. 200만이라고도 하고요. 또 경찰에서는 관계자는 보도에 따르면 10만이 넘었을 것 같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사진을 많았죠. 왜냐하면 보면은 서초동이 검찰 앞에 다 서초동에서 뒤덮였거든요. 예술의 전당까지 교대 앞에까지 다 모이고 저 목포 서울에 사신 아주 적극적 네. 조국 지지자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침에 전화 왔는데요. 네. 골목까지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100만 이상, 200만 가까운 인파가 모인 건 사실이에요. 네.
민심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월 3일에도 광화문 앞에 민심이 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민심이라고 하는 거를 몇 명이 모였다로 추산하면서 마치 세대기를 하는 것처럼 봐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나라와 국정 그리고 민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제 저녁 서초동에 모인 민심은 자발적으로 검찰 개혁을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 광화문에 모이는 것은 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거기도 저는 또 자발적으로 나오는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언제까지 네. 찬성과 반대 이걸로 나가면은 진짜 손은 누가 키워요? 지금 그렇죠.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특히 이건 반대할 수 없지만은 네. 우리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어요. 또 일본, 중국, 네. 미국, 러시아 이 사강 외교와 대북 문제, 북미 실무회담은 어떻게 진전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돼가는가? 네. 이런 중차대한 때 지금 조국 장관 문제로 조국 강산인지 화려 강산인지 금수 강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검찰 수사를 맡기고 네.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국회를 열고 네. 그리고 국민들도 민생에 전념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이 갈등과 분열, 혼란의 양상을 정리해 주실 분이 대통령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검찰의 과잉 수사 그리고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심으로써 사실상 경고 목소리를 보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이 전선의 형성이 여당과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 대 윤석열, 청와대 대 검찰 구도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 운명 공동체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립적, 중립성, 외압 없는 수사로 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수사를 해라. 네. 그렇게 하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조국 장관에게는 네.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등 반드시 해라.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말씀은 일반적으로 네. 국민이 갖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검찰에 가면은 강압 수사를 한다든지 네. 무리한 수사를 한다든지 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정경심 교수 집에 압수수색 당시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네. 40~50평짜리 아파트를 무슨 변호사가 무엇을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정경심 교수가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11시간은 네. 지나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감성을 갖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다 자식 키우고 살지만 22살짜리를 검찰에 데려다가 16시간 네. 조사를 받고 또 돌아와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는 나쁜 놈으로 돼 있지. 이런 것을 듣고 네. 검찰은 유무죄로 접근을 하지만 네. 우리 국민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요. 아. 저건 너무하지 않느냐. 네. 이거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말씀은 수사 관행. 제가 15년간 그렇죠. 검찰 수사를 받아봤어요. 네. 15년간 재판을 받아봤어요. 우리 국민은 피해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관행을 이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것도 하라는 말씀이지. 네. 저는 결코 이번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섭했다, 외압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인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검찰, 왜냐하면 의원님도 검찰 수사를 받아보시면서 느끼셨지만 이 권력에 따라 정권에 따라 늘 검찰은 낮은 자세, 죽은 권력 앞엔 가혹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적폐 수사로 4명이 자살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소리가 없더라. 이제는 조 장관 집 압수수색 이후에 인권이 나오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은 늘 검찰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저도 김대중 네. 대통령을 모시고 5년 누구보다도 참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네. 측근 실세로 무슨 정권에 말씀이에요? 있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을 공약하고 하지 못했어요. 왜? 검찰은 집권 반, 네. 초반기에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들을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절반이 꺾이는 순간 축적된 현 살아있는 권력들의 비리를 가지고 네. 대통령, 현직 대통령 목에 칼을 딱 대고 네.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게 역사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만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신부터 네.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지.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네.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저만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 신설 등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보고 네. 그 피해 의식을 자기가 당했던 경험과 합치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혁의 방점을 뚫고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되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이미 청문회 전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네. 수사에 맡기자. 네. 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잘못하면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대로 특검, 네.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만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간섭을 하느냐. 그 자체가 외압이고 네.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저는 중시하는 게 민심이 네.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렇게 서초동 앞에 100만에서 200만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또 10월 3일 날은 어떻게 됐든 네. 뭐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분열됐을 때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 검찰은 수사로, 네. 장관은 개혁으로 네. 국민 앞에 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최측근 실세였다 본의 아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운명공동체 같은 사람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물론 당신의 아드님도 재직 시절에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한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법대로 해라. 네. 그리고 말씀을 안 아꼈죠. 제가 한빛은행 대출 비리에 연루가 됐어요. 네. 당시 내가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어요.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지금처럼 언론에 엄청나게 부각이 됐어요. 또 한국당 전신이죠. 그 야당은 국정조사를 네.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 수사 소환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뵙고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아,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네. 더욱이 국민들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라는데 어떻게 수사를 받겠습니까? 네. 라고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인정하고 네. 사과하고 물러가라.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끝까지 싸워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당시의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사표를 내고 검찰 수사를 받고 또 국정조사도 험한 꼴 당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제 친조카가 은행장에게 전화했다 하는 것들이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족보를 찾아보니까 31촌 조카에서 제 무혐의로 나왔어요. 네. 억울했단 말이에요. 네. 인혁당 사건들. 그분들은 사형까지 당했잖아요. 박지원이는 살기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도 의혹은 제기하지만은 본인은 네.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찰 수사를 네.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네. 찬반으로 결국 국가가 어디로 가느냐. 네. 이걸 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지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혹은 억울하니까 공직자로서 더욱 당당하게 개혁의 한 길로 가겠다. 그 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데요. 근데 윤석열 총장도 잘 아시고 문 대통령의 이 검찰 개혁도 또 가장 공감하시는 분이어서 여쭙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한마디 하시면 근데 검찰은 위축되지 않나요? 그래도 행정부 수반인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을 지명했습니까? 내가 외압하지 않을 테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검찰이 엄정 중립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라.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 누구나 생각할 때 약간의 과잉 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바른 길로 수사를 하실 분이지 뭐 위축돼서 수사 안 하실 분은 아니에요. 네. 또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외나무다리 진검승부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끝내야 될 것 진검다리 같은데요. 뭐 네. 진검승부 이렇게 보면은 국가가 불행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조국, 윤석열은 공동 운명체 네. 정확한 수사를 해서 국민한테 밝히고 검찰 개혁은 계속 해야 된다. 네. 만약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실패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앞으로 2년 반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지 네. 않느냐. 그래서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검찰이 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지 네. 지금 단순 논리로 네. 이렇게 나가서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각기둥이 아니라 2대1의 형국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공직자의 자세,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의혹이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추측으로 국론이 이렇게까지 분열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부인의 남편으로서 했던 그 통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님께서 법무장관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도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었고 네. 그런 사태가 있었으면 전화를 끊고 부인이 이제 검사를 바꿔줬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변호사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인을 좀 안정시켰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고 보니까 제 삶이 반추되더라고요. 아, 저도 네. 제 아내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아내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네. 또 제 아내는 하늘나라로 가고 보니까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남편과 장관 기로에 서 있지만 네. 뭐 건강이 그런 상태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꾸 하시고 아주 어렵고 또 2달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네. 장관이 그 정도의 말씀은 할 수도 있었겠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담당 검사가 전화 받은 검사가 외압으로 느꼈다. 네.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도 잘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네.
매정한 남편과 든든한 남편 사이에서 이 공직자가 집안에서 아주 든든한 남편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저는 네. 매정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네. 후회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제 아내가 살아난다면 든든한 남편 될게요. 공직은 어떻게 하시고요? 공직은 병행이 가능합니까? 결과가 나와야죠. 네. 지금 현재는 이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피의사실 공표를 포토라인을 누구보다도 없애라 네. 하고 12년간 제가 법사위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은 네. 차라리 검찰이 좀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네. 중간 발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알죠. 네. 몰라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든 매듭이 져야 되고 운명 공동체지만 누구 하나가 살면 누구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을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가 되거나 조국 장관이 만약에 직접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러한 문제가 지금 네. 법적 문제로 접근을 하는 법무부나 검찰이 있는가 하면 네. 국민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표를 내고 갔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김대중 정부 때 네. 아드님 한 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가 수리를 했어요. 비서실장이니까. 네. 그러한 저는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문재인, 조국, 윤석열 다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를 악물고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인생 동안 주장을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까지도 애프터 조국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죠. 물러난다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도 그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제가 맨 먼저 그 애프터 조국, 네. 포스트 조국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것으로 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데 어떻게 됐든 네.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대비해야 돼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네. 지금 한국당 60여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네. 이러한 문제도 검찰은 늘 정치적으로 그러게 우리는 늘 공정했어. 네, 균형 라고요. 감각을 가지고 균등하게 야당 잡으면 여당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도 네. 정경심 교수는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박수치고 네. 자기들은 경찰에 나와라 검찰에 나와라 해도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 반대를 할 것이냐. 재판은 받으러 나가야 돼요. 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한국당 의원들의 한국당 패스트트랙 의원들의 수사에 따라 그들의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험해질 것이다. 예. 국회 네. 선진화법에는 엄연히 그게 위법이에요. 그리고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오는데 저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뭐 고발을 한다 어쩐다 해서 제일 잘못한 것은 황교안, 네. 나경원 두 대표가 왜 국회의 일을 코피가 따지더라도 국회에서 싸워가지고 합의 조정되거든요. 네. 이 문제를 서초동 검찰에 보내가지고 여의도의 운명을 서초동으로 보내느냐. 그래서 저는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 때 네. 엄청난 국민적 부담이 생길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국민이 애국자입니다. 네. 그래서 민심을 보자는 거예요. 혹시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향해서 펼렀던 칼을 어쨌든 한국당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쓰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는데요. 조국 장관
그러니까 포스트 조국 말씀하셨는데 그때 되면 왜 나라가 위태로운 겁니까? 만약에 네. 조국 장관이 물러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반 남았고 네. 민주당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제 패스트트랙에 상정됐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신당이 패스트트랙에 찬성을 하면은 가결됩니다. 네. 그러게요.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시네요. 우리는 리딩 파티입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조국 장관의 탄핵,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는 거지. 그렇게 지금 뭐 조자령에 헝칼 쓰듯 이것저것 다 하지 말자. 이런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한국당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또 패스트트랙 반대를 할 거고. 네. 그러나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네. 선거구제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네. 이런 것들이 큰 검찰의 반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도 들어와서 검찰과 네.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하자 이런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자신의 일을 남에게 묻느냐, 한국당까지 준엄하게 이야기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일요일 방송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너무 열렸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